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편입을 하셨던 학생분들은 취업의 출발점이 다르고 학교 아웃풋에 따라 다르겠지만 탈임상 후에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의 메리트가 있다는 점,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남들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만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설픈 학점은행제 광고에 속지 마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간호사, 혹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알고 계신가요? 간호사라는 분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이타적이며 대우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간호학과의 학벌 중요도는 다른 직업군에 비하자면 덜 보는 건 확실합니다. 학벌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덜 본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높은 직업군임은 확실하지만 어느 병원에 취업하냐에 따라 극명한 연봉 차이가 있을 것이고 대학 수준에 따라서 병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같은 비율로 빅5 병원에 취업을 한다면 어느 누가 기를 쓰고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할까요? 취업률이 높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스카이 대학부터 시작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가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차별도 아니고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취업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취업 후에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자대병원. 자대병원이 있으려면 대학 내 의과대학이 존재해야 되고 이 의과대학은 4년제 대학교에만 존재하죠. 자대병원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실습처가 보장이 됩니다. 타 학교에서 오는 실습생들보다 우선적으로 대우받고 원래 내가 다니던 학교의 병원이니까 편하게 실습도 받을 수 있고 여러 병원을 오가면서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학병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경험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대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실습처가 당연히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여러 병원을 오가면서 실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정규학기 외에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계절학기에도 실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병원을 오가면서 실습을 해야 될 때 발생되는 비용들, 여러 문제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대병원이 있는 학교는 실습도 안정적이지만 자대병원이 없는 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코로나 같은 질병 문제로 인해 실습이 더욱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자대병원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취업. 자대병원이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취업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공부에 완전히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최소 자대병원에는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될 거고 보통은 자대병원 이상의 학교를 많이 취업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인서울권의 학생들은 빅5 병원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편이고요. 직어국 학생분들은 최소 기준이 자대병원, 원한다면 인서울권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빅5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겠죠. 자대병원을 갖고 있는 사립대의 경우에도 취업적인 측면에서는 최소 기준을 자대병원으로 두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인서울권이나 빅5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후순위가 자대병원이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학점도 잘 받아두었다면 빅5 병원이나 인서울권 병원에도 취업을 할 수 있죠. 간호학과는 무조건 취업돼 라는 말은 거짓은 아닌 듯 보이지만 학교의 자대병원 유무, 학교의 네임밸류,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인지 전문대 졸업자인지 확실히 취업의 최소 기준이 달라지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점을 완전히 손 놓지 않는 한 취업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 간호사로 취직한 후 계속 일을 하냐, 탈출하냐, 많은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정말 잘 맞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이겠죠. 반대로 취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든지, 태움 때문에 치를 떠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임상 밖을 나오게 되면 사실상 남는 건 학교의 네임밸류 뿐이겠죠. 결국엔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알아보거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 시험 준비나 일반 사무직, 여러 가지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이며 학벌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는 학생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편입을 하셨던 학생분들은 취업의 출발점이 다르고 학교 아웃풋에 따라 다르겠지만 탈임상 후에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의 메리트가 있다는 점,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남들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만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설픈 학점은행제 광고에 속지 마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